오늘은 여러분의 인생 난이도를 한 두 단계 정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다들 뭔 일이 터지면 누구 책임이냐에 목숨을 건다는 거였죠. 문제가 생기면 해결은 뒷전이고 대화의 99.9%가 책임 공방이더라고요. 네 책임이네, 내 책임이 아니네 이러면서 서로가 물어뜯고 심하면 욕까지 나오면서 파국으로 가더라고요. 와, 진짜 이런 비효율이 있나 싶었어요. 아니 결국 누구 책임이든 같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은 하나도 안 되고 괜히 분위기만 험악해지고 서로 원수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웃긴 게 저도 딱 1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신입 딱지 떼자마자 막 아니 그건 그 팀에서 확인해야죠. 전 메일 드렸잖아요. 놓친 건 제가 아니죠. 막 이러면서 거품 물고 싸우더라고요. 진짜 작은 문제가 터져도 이거 누가 잘못했지? 내 탓인가? 뭐 이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한테 불똥 안 튀게 하는 거가 돼버린 거죠. 진짜 현타 세게 오더라고요. 팀끼린 사이 안 좋아지지 서로 비협조적이라 일만 더 힘들어지지 못해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아보려고 이 패턴을 끊어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먼저 생각해본 게 아니 도대체 우리는 책임을 왜 이렇게 따질까였어요. 그렇게 싸우고 느낀 건 있었던지 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책임을 따지는 진짜 이유는 뭐 정확한 책임을 지워서 광명 찾자 뭐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한 몸 지키자 라는 아주 단순한 이유더라고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방어기제라고 해요. 꽤 익숙한 단어죠. 방어기제란 내 자아가 위협받을 때 우리의 뇌가 무의식적으로 나를 보호하려는 반응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못나 보일까봐, 비난받을까봐, 손해볼까봐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생존 모드죠. 생존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구잖아요. 그래서 방어기제가 발동되면 우리의 뇌는 본능만 남게 됩니다. 진실, 이성, 논리 뭐 이딴 건 집어치우게 되고 오직 나를 방어하는 것에만 몰두하게 되는 거죠. 이건 굳이 회사를 예로 들지 않아도 모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싸움 나면 네가 먼저 그랬잖아. 그럼 넌 왜 그딴 말투야? 네가 건드렸잖아 먼저. 무한반복. 이런 패턴 많이 보시죠? 방어기제가 건드려지면 딱 저런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남이 볼 땐 그냥 자기 입장만 반복하는 대화예요. 당사자들은 또 몰라요. 내가 방어기제가 건드려진 건지 얼마나 비효율적인 힘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싸움이 끝나면 불쾌함만 남게 되는 거죠. 이걸 깨닫고 나니까 회사에서의 싸움이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들 그냥 자기를 지키려고 으르렁거리는 것뿐이구나. 그리고 특히 책임이라는 단어는 회사원들에게 엄청 민감하잖아요.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마치 내가 무능력하게 보일 것 같고 그러면 여러 불이익에 노출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원칙을 하나 세우기로 해요. 절대 상대의 책임을 언급하지 말자고요. 방어기제를 건드리지 말고 상대가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제가 터지면 죄송해요. 제가 메일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했는데 놓쳤어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먼저 살짝 숙이면서 다가가는 거죠. 절대 상대의 책임과 관련된 그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싸움의 패턴이 아예 달라지더라고요. 아니, 애초에 싸움이 안 일어났죠. 상대가 오히려 저도 깜빡했네요. 저도 실수했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면 저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정 싸움 없이 곧바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훨씬 회사 생활이 편해졌어요. 사람들과의 사이도 좋아지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도 많아졌죠. 어쩔 땐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제 편의를 봐주는 사람들도 생겼고요. 물론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숙이고 가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상대가 이용하면 어떡해?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사람 있습니다. 꼭 상대가 숙이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 위에 서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10명 중 1명 될까 말까예요. 그 1명을 막자고 나머지 9명과 다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나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원천징수로 떼고 그냥 받아주고 나머지 9명과 잘 지내는 것이 훨씬 낫죠. 또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어요. 계속 사과하면 내가 무능력해 보이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미지가 좋아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건의 진실보다 말투와 분위기가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그러다 보니 싸우는 게 오히려 이미지의 손해였으면 손해지 평화로운 해결이 이미지가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어떤 문제를 싸움 없이 잘 해결하는 것은 능력이죠. 커뮤니케이션 역량이자 문제 해결력이니까요. 실제로 저도 싸움이 없어진 이후에 오히려 일 잘하는 애로 능력도 인정받기도 하고 타 팀에서 스카웃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중요한 건 저는 모든 걸 내 탓입니다 했던 게 아니에요. 제 기준에서 최소한의 부분만 인정하는 거고 상대의 방어 기제를 건드리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죠. 제가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려야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못했네요. 딱 요 정도만요. 이렇게 방어 기제를 잘 다루기 시작하면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난이도가 점점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인간관계에서 쓸데없는 싸움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죠. 연인, 친구, 가족끼리도 상대의 방어 기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예방되는 싸움이 정말 많잖아요. 또 감정 싸움이 없으니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화를 주도할 수 있거나 조직에서 안정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도 얻을 수 있죠. 안정적인 사람, 모두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이제 회사를 관둔 지 한 7년이 넘었는데 오히려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싸움의 대부분은 논리보다 나를 지키려는 감정 싸움이라는 것을, 또 불필요한 싸움이나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평안하게 하는지도요. 제게 가장 영향을 준 책 중 하나가 인간관계론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 하나가 이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마라. 비판은 상대의 방어 기제를 가장 쉽게 작동시키니까요. 그리고 방어적인 상대는 그 어떤 말도 통하지 않죠. 오늘의 영상을 정리하면 가뜩이나 빡센 세상, 타인의 방어 기제를 건드리지 말고 인생 난이도를 낮춰보면 어떨까요? 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깨달음맨이었습니다.